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그제 검찰에 소환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라는 건데요. 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은 가자마자 입을 열 줄 알았어요. 김관진 전 마지막 임무가 실장이었으니까. 전 실장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장이었고요. 네.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용됐잖아요, 정권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이분은 바로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을. 예. 바로 실토하는 게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제 줄줄줄 다 나오고. 예. 그리고 반면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예, 어제 출석했습니다. 예. 이분은 김관진 실장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신이 굉장히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인데. 예. 예, 어제도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네, 이분도 다임 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본인이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선 출마도 막 하고 막. 예, 실제로 예, 그렇죠. 예, 본인이 정점에 올라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는데 국정원에는 이렇게 다른 출신으로 와서 국정원장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국정원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본인이 거물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거물이 아닌 걸 깨달으면 또 입을 다 엽니다. 이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당사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건데요. 전 대통령이고 지금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으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러 가지 더 많이 쌓아서. 다만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갈등하겠죠. 나도. 같은 댓글 혐의이기 때문에. 예.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무슨 사연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예, 다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가 아니라 대북 사이버전 일환으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요. 예. 자기 거는 빠져나가고, 예, 남의 건 다 줄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그 70명을 뽑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라는 이야기는 예. 대통령 지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 뽑으라고 하면서 예. 특정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 차별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선발할 때 자기 도장에 찍혀 있는데 시켜서 그랬다고. 예. 많이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 예. 이걸 원하는 건 다, 주실 분이다. 이분은 검찰이 원하는 건 거의 주실 분이고. 예. 네, 현재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또 영장 실질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진술이 더 자세히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예.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주실 것이다.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검찰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중에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보도를 어제 JTBC가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독일 도피 직전에 머물렀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도 모두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현금 다발을 냈는데 당시에 최순실 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돈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갔거나 혹은 그 돈의 관리 자체를 최순실 씨가 했거나 하는 추정이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그거겠죠. 9월 달 2억을 갑자기 가져오라고 한 정황이. 네, 2배로 늘렸었습니다. 네, 대체 뭐냐. 아마 이런, 아파트 전세금을 갑자기 내고 가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이 거래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현금으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 정황인 거죠. 예. 본인은 부인할 테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는 검찰의 몫입니다만, 예. 그런 정황이 하나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뉴스입니다. 예. 자, 지금 5분이 남았네요. 한 2개. 네.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혹은 3개.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46일간 단식한 세월호 유가족 김용호 씨의 동향을 수집하고 또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규탄 집회를 했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의 세월호 여론조작 및 사찰 의혹 조사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계속 나왔던 뉴스인데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예.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네. 국정원 스스로 그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체에다가 기고도 하고 기자회견도 시키고 뭐 시위도 시키고 온라인 활동도 시키고 그리고 그때 당시 크게 문제가 됐던 뭡니까 그 치킨 사들고 폭식투쟁, 속칭, 예.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닌데 굶고 있는 유가족 앞에서 음식을 먹는 식으로 일부러 조롱을 한 행동들입니다. 일베의 유저들이. 근데 일베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는데 국정원이 그런 활동들 배후에 있다. 라는 의심에 대해서 일부 정도 밝혀낸 거죠. 예. 네, 또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 단식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장과 주치의 등을 상대로 김 씨 관련된 정보도 국정원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도 확인된 거죠. 국정원은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다 하고 가서 뭘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자, 다음 분은요. 물어봤나요? 저는 안 합니다. 네.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5월에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되었던 2012년 대선 로고송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채 스피커로 나갔다라는 점인데요. 해당 행사는 지난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원론적 입장 내놨습니다. 이거는 보도가 좀 엉터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설을 잠깐 하자면 제가 선거법을 좀 압니다. 제가 6년 전인가요? 그때 선거법 관련 재판을 제가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데, 탁현민 씨 경우는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리허그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퇴장 음악으로 2012년 때, 로고송을 틀었다. 퇴장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거는 프리허그 이벤트가 아니라 선거운동이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걸 틀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운동이면 그때 쓰인 확성장치는 사전 신고를 해서 딱지를 붙여야 돼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 50만 원. 예. 일단 과태료 50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법조인이시네요. 이 사실 건은 굉장히 작은 건 과태료 50만 원인데. 그리고 그 무대는 행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설치했거든요. 예. 근데 그 무대를 공짜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순간부터 뭐 종편에서는 금품을 수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건 일부러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종편은. 청와대 엿먹으라고. 근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남이 설치한 무대에 올라갔으면 돈을 내야지. 선거운동이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돈 안 냈으니까 금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예요. 예.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아니라. 선거법 자체가 이제 주목구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제가 따질 일이 아니고 이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다. 아주.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튼 나머지는 법정에 다툴 일이고 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갈까요? 제목 정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선 1주년을 앞두고 치러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참패했습니다. 공화당이 참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이게 내일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하고 같이 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불안하기 때문에 트럼프 간판으로 선거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예,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진 버지니아 뭐 이런 데가 경합 스윙 스테이트라고 경합주. 예, 민주당이 이겼다 공화당이 이겼다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예. 네, 그렇죠. 당장 그래서 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의 버지니아 압승은 백악관에 대한 거부로 판단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군요. 예,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트럼프의 운명이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거리두기를 같이 했습니다. 해당 후보의 패배는 자신이 내세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썼다고 합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트윗을 하는 적이 없어요. 다 지 탓이다. 바로 직전까지는 그 사람만 응원하고 그랬어요. 트윗으로. 네, 그렇죠. 트위터에다가 썼습니다. 버지니아를 완전히 새롭게 뒤바꿀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네네. 결과가 나오자 바로 또 거리뒀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웃는 건 제가 하고 그러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9명이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죠? 저는 한 7명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판에 한 2분 더. 막판에 2분 합류하신 분은 누군가요? 뭐 저희들이랑 인간적으로 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잘 나누고 허심탄회 예, 굉장히 정말 정말 형제같이 같은 정치인이라고.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가겠는가 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인간에 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근데 그건 또 사실 뭐 맞는 이야기긴 하죠. 공적인 게 사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아무튼 보수가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예. 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일단 이 탈당을 사실상 이끈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게 이번에 김무성 대표 별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무대였잖아요. 무성대장. 예. 그래서 무대에서 무쫄로. 무쫄로. 예. 그 별명은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김무성 대표는 보도되기로는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도된 대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본인은 여기 남아서 역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던 분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끌고 나온 분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제 친박들을 향한 역사의 간신들이라고 정말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엔 또 뭐 서로 바퀴벌레라고 막 욕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 간신배들한테 굴욕을 한 거죠. 대굴욕을 하신 거고. 근데 아무튼 본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신의 고사 있잖아요.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갈 상황이 되면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들어가더라도 뭐 친박 청산 이런 게 아니라 친박들하고 대타협하는 거죠. 사실 이제 거의 묵계를 이미 하고 왜냐하면 뭐 들어가서도 친박 청산 내가 앞장서겠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친박들이 김무성 들어오지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친박들 그 대표 되시는 분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김무성 대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조금 이제 쫄병급 되는 분이 뭐 이제 뭐라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건데 제 말은 사실상 끌고 나온 당사자고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조차 마지막까지 끌고 나온 당사자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새로 만들어 보자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거꾸로 제일 먼저 또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유승민 자신이 끌고 나온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나온 이상 우리가 세기를 가보자 어렵더라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 본인은 적어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명분상 좋아 너희들은 가라. 하지만 나는 최소한 유승민을 설득할 때까지는 남아야 되겠다. 이 정도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 계속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정치 안 하겠다. 구질구질 하다는 거죠. 제목 나왔는 김무성 구질구질.
안 웃는다면서 웃고 계십니까? 슬프시다면서? 예. 아니, 그 배신감도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아니, 어려운 일 같이 하자고 하다가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김무성 대표 정치 스타일이 보면, 이 48시간 뭐 그 유명한 법칙도 있고, 상황 합리론자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건 뭐 입증됐어요, 사실. 그렇죠. 아주 놀랍게 변신하는 모습을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변하는 주기가,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사실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그 대선 당시에. 그랬죠. 예,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근데 아마 그 부분도 다 지금 이제 뒤집지 않을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홍준표 대표 이후에 한국당에 이제 당권 공백이 생긴다. 자기가 차지하겠다. 뭐 이런 야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야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들어갈 리가 없죠. 자기가 뭐 거기 가서 뒤에 뭐 쫄병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표를 또 하고 싶은 거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직접 대표도 뭐 최소한 뒤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조종하는 배우가 될 수 있던.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다. 나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다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을지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해진다. 무쫄 구질구질 추해진다. 제목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번 탈당 13명 예. 탈당 때는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보수 진보 언론 양쪽 모두 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 명분도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보다 명분이 더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가지고 이제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해서 가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소위 탈당파들이 요구했던 것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하나 가지고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던 분들인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언론이 딱 짚어서 이거 명분이 안 되고 지난번 말과 다르지 않냐라고 지적해줘야 되는데 보수 언론은 지금은 명분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탈당 사례가 여럿 있었죠. 예, 뭐 많습니다. OS나 DJ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고. 정권 말 되면 이제 나가라 하니까. 그렇죠. 이거 이번에는 완전 뒷북이잖아요. 예. 이미 했어야 되는 탈당인데 이제서야 했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다면. 예,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걸 뭐 탈당 시켰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것이 뭐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보수 언론이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탈당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서최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죠. 했었죠. 거기서 이제 본인들도 많이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모양이 많이 좀 깎이는 지금 그런 방식의 이제 탈당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민심은 댓글을 보면 안다. 댓글을 뭐 보면은 뭐 칭찬하는 댓글이 없죠. 칭찬할 거리도 없고 명분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들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권 말 되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이 부담이 돼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다들 탈당했죠. 현직일 때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뭐 말기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일 때 탈당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뭐 탄핵되고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뭐고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을 포기했다는 거죠. 사실상 포기했어요. 실제로 서청원 대표가 뭐 녹취록 깐다 그러니까 확 쫄아가지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출당 문제는 정우택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그건 원내
의총을 해야 되니까. 한번 뺀 거죠. 예, 근데 정호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 사람들 받기 위해서 우리 당 사람들 내쫓는 건 못한다. 예, 끝난 거예요. 이미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호택 대표한테 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호택 대표한테 맡긴 걸 보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가 역공을 홍준표 출당시키겠다. 뭐 이렇게 역공을 자신을 좀 얻은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9명이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남아있는데. 남아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용주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료를,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다. 저는 본인은 안 가지고 있고 당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걸 뭐 봤다는 식으로 이제 뭐. 그죠. 아니, 그럼 당 대표잖아요. 당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느냐 아니냐. 당에 있는 거니까 당에 있으면 안철수 대표가 공개하시라.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적폐, 현실 살아있는 적폐, 홍준표 대표 날릴 수 있죠. 홍준표 대표가 살아있는 적폐로 이제. 이제 뭐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에게 이 정도면 명분이 되니까 봐주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보도를 하는 거죠. 공격하지 않는 자체가. 이제 거기서 핵심이 홍준표 대표, 홍 대표를 개혁 보수 반열에 올리는 시도인 거죠. 그 박근혜 대표를 출당시키는 게 상당한 개혁이다.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가 대표적이죠. 뭐 서청원이나 홍준표나 똑같은 썩은 보수다. 홍준표 50보고 서청원 100보다 뭔 큰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우리 뭐 의총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탈당파들은 홍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탈당파들은. 뭐 한국당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다. 그걸 원하겠죠, 홍 대표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홍 대표를 엄청난 개혁가로 포장을 해야 본인들의 탈당이 합리화되는 것이고. 그건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연내로 홍 대표가 똑같은 썩은 보수다라는 게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홍 대표를 흔들기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뭐 자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권한 정지 얘기도 나오고 친박 쪽에서. 근데 친박 쪽이 그렇다고 지금 힘을 막 낼 만한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친박도 사실 제스처라고 봐야죠. 저는 서청원 대표가 공개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홍준표 대표도 카드가 있거든요. 한 번 먹은 놈이 계속 먹는다. 이 말은 서청원 대표를 향해서 했는데 그 말은 나도 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서로 협박 중이에요. 서로 협박 중인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공개해서 이 판을 정리해 줄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녹취록 공방에서 제3자가 녹취록을 까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싸움 구경 즐겁게 하고 최대한 서로 박치기 하라고 내버려두지. 근데 어쨌든 이용주 의원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죠. 사실 뭐 국감장에서 했던 이야기, 일부러 국감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그렇겠죠. 보도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도될 가능성이 100%니까요. 그때 얘기하면.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절 보는 게 씩 웃고 가더라고요. 내가. 죽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엘리베이터 여러 번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씩 웃으시자. 물어보시죠. 아니, 뭐 나한테는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거꾸로 이게 유승민 의원의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그 됩니다. 기회가 오래 버텨야 올 거라고 얘기하죠. 기회가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 간곡하게 욕을 했는데. 당대표를 나한테 달라. 제 말 좀 들으라고. 첫 번째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보수 탈당파 숫자를 더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확실히 됐으면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갔고 근데 차별화가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맨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됐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됐다. 근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스타일을 바꿔라. 점잖은 정치하면 안 된다. 핫한 정치해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거 못 바꾸겠으면 날 다 의견이니까 그 뒤에 행간의 이야기는. 유승민 선배는 저한테 하태경이 대표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돼. 저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지금 유승민 스타일로 한번 승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찬 정의당 선배를 강사로 한번 모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교섭 단체 노하우 애환 투지. 네, 투지. 정말 웃기면서도 신문지 깔고 들어눕는 그런 만용. 이런 거 왜 필요하냐? 만용이 아니라, 뭐랄까요. 재치 아닙니까? 재치? 예. 그리고 연출력, 예. 또 제가 볼 때는 좀 웃겼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는 평가랑, 이게 참 어려운 게 국민들 시선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잘 캐치하는 사람.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걸 잘해요. 홍준표 대표가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유일한 장점이에요. 유일한 장점. 사실 우리가 적장이지만 홍준표 대표의 장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배워야 됩니다. 대중 눈높이에서 이해가 가도록 자기 주장을 하는 건 능력이 탁월하죠. 예. 바퀴벌레라고 어떻게 딱 규정을 하고 본인도 같은 과인데. 홍준표 대표가 대중 눈높이 맞추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도 모시고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중 눈높이에서 딱딱 귀에 꽂히게.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하태경만 나와서 떠들면 안 되고 다 노회찬, 하태경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정의당 스타일이죠. 바른정당에 있지만 탈당 선언입니까 이거?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투지를 배워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정미 대표가 안 그래도 2부에 나오셨다 갔는데 비교섭단체는 유령 취급을 받는다. 그게 이제 견디기 힘들 것이다. 와서 강의 좀 받으라. 그 얘기 안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우린 매일 정릉원 가야죠. 이제 기자분들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자분들 찾아가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 자세의 변화가 있으면 바른정당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1명인데 그 11명 중에도 또 추가 탈당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 20명 의원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그렇겠죠. 힘든 시간을 같이 버텨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제가 정말 막 마음이 아팠던 게 전당대회 연기 좀 하자. 그러면 한 달이라도 안 나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먼저 나갔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계셨는데 제가 막 눈물을 머금고 한 달 연기하게 되면 탈당하는 시점은 미룰 수 있겠지만 우리 당에 영원히 죽는다. 국민 앞에 같이 한 약속인데 아무런 명분이 없지 않냐. 연기할 명분이. 그리고 실제로 남지사가 그 합당 전당대회 요구를 했는데 통합전당대회 한국당하고 홍준표 대표가 그 다다음 날 그 꼼수다. 안 한다. 그리고 남경필 복당도 없다. 그렇게 그냥 이런 자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최대한 성의껏 명분만 있으면 나도 해줄 수 있다. 우리 동지들 그렇게 간절하게 같이 있고자 한다면. 그래서 몇 분들이 좀 인간적으로 충격을 좀 받은 상태고요. 근데 어쨌든 잘 추스르고. 그럼 절대 떠나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꼽자면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또 그러면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이분들은 안 떠난다. 5-6명 됩니까? 하태경 한 사람 확실히 안 떠나죠. 그건 제 문제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의원님 갈 데도 없잖아요. 저는 한국당 해체를 위해서. 갈 데가 있어요. 떠난다고 하죠. 다음 총선 때까지 한국당 해체를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고요. 의원님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이해은 의원 최소한 3분 정도, 그 정병국 의원. 나머지 의원분들도 떠나겠다는 마음은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비전과 전략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 당은 끝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그냥 단순한 정당 지지율 말고 바른정당 지지자들 중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가 넘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제 말은
바른정당이 당연히 야당으로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들이 오긴 하지만 아까 뭐 이제 차별화 말씀하셨길래 자유한국당은 1부터 100까지 다 반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1부터 75번까지만 반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반대란 말이죠. 근데 바른정당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안 보였기 때문에 똑같이 1부터 100까지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태하태가 한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한국당과 차별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빨갱이 장사하면 안 된다. 뭐 어젠가요? 어제도 누구야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실장한테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직도 빨갱이. 아니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아우 김진태 긴장하겠네. 당 대표를 나한테 달라. 제 말 좀 들으라고. 첫 번째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보수 탈당파 숫자를 더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확실히 됐으면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갔고 근데 차별화가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맨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됐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됐다. 근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스타일을 바꿔라. 점잖은 정치하면 안 된다. 핫한 정치해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거 못 바꾸겠으면 날 다 위가 그 뒤에 행간의 이야기는. 유승민 선배는 저한테 하태경이 대표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돼. 저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지금 유승민 스타일로 한번 승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찬 정의당 선배를 강사로 한번 모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교섭 단체 노하우 애환 투지. 투지. 정말 웃기면서도 신문지 깔고 들어눕는 그런 만용. 이런 거 왜 필요하냐? 만용이 아니라, 뭐랄까요. 재치 아닙니까? 재치? 그리고 연출력, 또 제가 볼 때는 좀 웃겼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는 평가랑, 이게 참 어려운 게 국민들 시선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잘 캐치하는 사람.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걸 잘해요. 홍준표 대표가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유일한 장점. 사실 우리가 적장이지만 홍준표 대표의 장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배워야 됩니다. 대중 눈높이에서 이해가 가도록 자기 그렇죠. 하는 거 능력이 탁월하죠. 바퀴벌레라고 어떻게 딱 규정을 하고 본인도 같은 건데. 홍준표 대표가 대중 눈높이 맞추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도 모시고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중 눈높이에서 딱딱 귀에 꽂히게.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하태경만 나와서 떠들면 안 되고 다 노회찬, 하태경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정의당 스타일이죠. 바른정당에 있지만 탈당 선언입니까 이거?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투지를 배워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정미 대표가 안 그래도 2부에 나오셨다 갔는데 비교섭단체는 유령 취급을 갖는다. 그게 이제 견디기 힘들 것이다. 와서 강의 좀 받으라. 그 얘기 안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우린 매일 정릉원 가야죠. 이제 기자분들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자분들 찾아가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 자세의 변화가 있으면 바른정당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1명인데 그 11명 중에도 또 혹시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 명분도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보다 명분이 더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가지고 이제 이것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해서 가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소위 탈당파들이 요구했던 것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하나 가지고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던 분들인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언론이 딱 짚어서 이거 명분이 안 되고 지난번 말과 다르지 않냐라고 지적해줘야 되는데 보수 언론은 지금은 명분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탈당 사례가 여럿 있었죠. 예. 많습니다. OS나 DJ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고. 정권 말 되면 이제 나가라 하니까. 그렇죠. 이거 이번에는 완전 뒷북이잖아요. 예. 이미 했어야 되는 탈당인데 이제서야 했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다면. 예,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탈당 시켰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보수 언론이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탈당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서최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죠. 했었죠. 거기서 이제 본인들도 많이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모양이 많이 좀 깎이는 지금 그런 방식의 이제 탈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민심은 댓글을 보면 안다. 댓글을 보면은 칭찬하는 댓글이 없죠. 칭찬할 거리도 없고 명분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권 말 되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이 부담이 돼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다들 탈당했죠. 현직일 때.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말기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일 때 탈당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탄핵되고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뭐고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포기했다는 거죠. 사실상 포기했어요. 실제로 서청원 대표가 녹취록 깐다 그러니까 확 쫄아가지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출당 문제는 정우택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그건 원내 의총을 해야 되니까. 한번 뺀 거죠. 예, 근데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 사람들 받기 위해서 우리 당 사람들 내쫓는 건 못한다. 끝난 거예요. 이미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대표한테 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우택 대표한테 맡긴 걸 보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 역공을 행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설치했거든요. 근데 그 무대를 공짜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라고 보는 순간부터 종편에서는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건 일부러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종편은 청와대 엿먹으라고. 근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남이 설치한 무대에 올라갔으면 돈을 내야지. 선거 운동이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돈 안 냈으니까 금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예요.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아니라. 선거법 자체가 이제 주목구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따질 일이 아니고 이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다. 아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튼 나머지는 법정에 다툴 일이고 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갈까요? 제목 정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선 1주년을 앞두고 치러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참패했습니다. 공화당이 참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게 내일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하고 같이 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불안하기 때문에 트럼프 간판으로 선거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진 버지니아 이런 데가 경합 스윙 스테이트라고 경합주. 민주당이 이겼다 공화당이 이겼다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네, 그렇죠. 당장 그래서 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의 버지니아 압승은 백악관에 대한 거부로 판단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군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트럼프의 운명이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거리두기를 같이 했습니다. 해당 후보의 패배는 자신이 내세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썼다고 합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트윗을 하는 적이 없어요. 다 지 탓이다. 바로 직전까지는 그 사람만 응원하고 그랬어요. 트윗으로. 네, 그렇죠. 트위터에다가 썼습니다. 버지니아를 완전히 새롭게 뒤바꿀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결과가 나오자 바로 또 거리뒀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웃는 건 제가 하고 그러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9명이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죠?
저는 한 7명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판에 한 2분 더. 막판에 2분 합류하신 분은 누군가요? 뭐 저희들이랑 인간적으로 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잘 나누고 허심탄회. 예.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군요. 예,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트럼프의 운명이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거리두기를 같이 했습니다. 해당 후보의 패배는 자신이 내세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썼다고 합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트윗을 하는 적이 없어요. 다 지 탓이다. 바로 직전까지는 그 사람만 응원하고 그랬어요. 트윗으로. 네, 그렇죠. 트위터에다가 썼습니다. 버지니아를 완전히 새롭게 뒤바꿀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네네. 결과가 나오자 바로 또 거리뒀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웃는 건 제가 하고 그러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9명이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죠? 저는 한 7명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판에 한 2분 더. 막판에 2분 합류하신 분은 누군가요? 뭐 저희들이랑 인간적으로 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잘 나누고 허심탄회. 예, 굉장히 정말 형제같이 같은 정치인이라고.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가겠는가 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인간에 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근데 그건 또 사실 뭐 맞는 이야기긴 하죠. 공적인 게 사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아무튼 보수가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예. 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일단 이 탈당을 사실상 이끈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게 이번에 김무성 대표 별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무대였잖아요. 무성대장. 예. 그래서 무대에서 무쫄로. 예. 그 별명은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김무성 대표는 보도되기로는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도된 대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본인은 여기 남아서 역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던 분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끌고 나온 분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제 친박들을 향한 역사의 간신들이라고 정말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엔 또 뭐 서로 바퀴벌레라고 막 욕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 간신배들한테 굴욕을 한 거죠. 그것도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탈당 사례가 여럿 있었죠. 예, 뭐 많습니다. OS나 DJ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고. 정권 말 되면 이제 나가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 뒷북이잖아요. 예. 이미 했어야 되는 탈당인데 이제서야 했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다면. 예,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걸 뭐 탈당 시켰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것이 뭐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보수 언론이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탈당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서최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죠. 했었죠. 거기서 이제 본인들도 많이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모양이 많이 좀 깎이는 지금 그런 방식의 이제 탈당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민심은 댓글을 보면 안다. 댓글을 뭐 보면은 뭐 칭찬하는 댓글이 없죠. 칭찬할 거리도 없고 명분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들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권 말 되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이 부담이 돼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다들 탈당했죠. 현직일 때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뭐 말기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일 때 탈당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뭐 탄핵되고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뭐고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포기했다는 거죠. 사실상 포기했어요. 실제로 서청원 대표가 뭐 녹취록 깐다 그러니까 확 쫄아가지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출당 문제는 정우택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그건 원내 의총을 해야 되니까. 한번 뺀 거죠. 예, 근데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 사람들 받기 위해서 우리 당 사람들 내쫓는 건 못한다. 끝난 거예요. 이미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대표한테 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우택 대표한테 맡긴 걸 보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가 역공을 홍준표 출당시키겠다. 뭐 이렇게 역공을 자신을 좀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9명이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남아있는데. 남아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용주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료를,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다. 저는 본인은 안 가지고 있고 당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걸 뭐 봤다는 식으로 이제 뭐. 그죠. 그럼 당 대표잖아요. 당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당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느냐. 아니냐. 당에 있는 거니까 당에 있으면 안철수 대표가 공개하시라.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적폐, 현실 살아있는 적폐, 홍준표 대표 날릴 수 있죠. 홍준표 대표가 살아있는 적폐로 이제. 이제 뭐,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에게 이 정도면 명분이 되니까 봐주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보도를 하는 거죠. 공격하지 않는 자체가. 이제 거기서 핵심이 홍준표 대표, 홍 대표를 개혁 보수 반열에 올리는 시도인 거죠. 그 박근혜 대표를 출당시키는 게 상당한 개혁이다.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가 대표적이죠. 뭐 서청원이나 홍준표나 똑같은 썩은 보수다. 홍준표 50보고 서청원 100보다 뭔 큰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우리 뭐 의총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탈당파들은 홍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탈당파들은. 뭐 한국당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다. 그걸 원하겠죠, 홍 대표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홍 대표를 엄청난 개혁가로 포장을 해야 본인들의 탈당이 합리화되는 것이고. 그건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연내로 홍 대표가 똑같은 썩은 보수다라는 게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홍 대표를 흔들기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뭐 자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권한 정지 얘기도 나오고, 친박 쪽에서. 근데 친박 쪽이 그렇다고 지금 힘을 막 낼 만한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친박도 사실 제스처라고 봐야죠. 저는 서청원 대표가 공개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홍준표 대표도 카드가 있거든요. 한 번 먹은 놈이 계속 먹는다 이 말은 서청원 대표를 향해서 했는데 그 말은 나도 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서로 협박 중이에요. 서로 협박 중인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공개해서 이 판을 정리해 줄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녹취록 공방에서 제3자가 녹취록을 까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싸움 구경 즐겁게 하고 최대한 서로 박치기 하라고 내버려두지. 근데 어쨌든 이용주 의원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죠. 사실 뭐 국감장에서 했던 이야기, 일부러 국감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그렇겠죠. 보도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도될 가능성이 100%니까요. 그때 얘기하면.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절 보는 게 씩 웃고 가더라고요. 내가. 죽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엘리베이터 여러 번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씩 웃으시자 물어보시죠.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탈당파들은 홍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탈당파들은. 뭐 한국당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다. 그걸 원하겠죠, 홍 대표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홍 대표를 엄청난 개혁가로 포장을 해야 본인들의 탈당이 합리화되는 것이고. 그건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연내로 홍 대표가 똑같은 썩은 보수다라는 게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홍 대표를 흔들기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뭐 자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권한 정지 얘기도 나오고, 친박 쪽에서. 근데 친박 쪽이 그렇다고 지금 힘을 막 낼 만한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친박도 사실 제스처라고 봐야죠. 저는 서청원 대표가 공개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홍준표 대표도 카드가 있거든요. 예. 한 번 먹은 놈이 계속 먹는다 이 말은 예. 서청원 대표를 향해서 했는데 그 말은 나도 깔 거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서로 협박 중이에요. 서로 협박 중인 거죠. 예. 그래서 제3자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공개해서 이 판을 정리해 줄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녹취록 공방에서 제3자가 녹취록을 까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싸움 구경 즐겁게 하고 최대한 서로 박치게 하라고 내버려 두지. 근데 어쨌든 이용주 의원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죠. 사실 뭐 국감장에서 했던 이야기, 일부러 국감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그렇겠죠. 예. 보도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도될 가능성이 100%니까요. 그때 얘기하면.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절 보는 게 씩 웃고 가더라고요. 내가. 죽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엘리베이터 여러 번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씩 웃으시자. 물어보시죠. 아니, 뭐 나한테는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거꾸로 이게 유승민 의원의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그 됩니다. 기회가 오래 버텨야 올 거라고 얘기하죠. 기회가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 간곡하게 욕을 했는데. 당 대표를 나한테 달라. 제 말 좀 들으라고. 첫 번째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보수 탈당파 숫자를 더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확실히 됐으면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갔고 근데 차별화가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거기 아니냐. 맨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됐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됐다. 근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스타일을 바꿔라. 점잖은 정치하면 안 된다. 핫한 정치해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거 못 바꾸겠으면 날 다 이거 아닙니까? 그 뒤에 행간의 이야기는. 유승민 선배는 저한테 하태경이 대표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안 돼. 저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지금 유승민 스타일로 한번 승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